이러한 움직임을 펌프질 하는 동작 이렇게 외우지 말고 펌프 앤드 액션, 펌프 앤드 모션 요걸로 꼭 암기를 해주세요. 펌프 앤드 모션, 펌프 앤드 액션. 왜냐면 임상 나가면은 펌프질 하는 동작 있잖아. 이렇게 절대 얘기 안 해요. 요걸로 꼭 암기를 해주길 바랍니다. 오, 별은 이쁘게 됐네요. 자, 펌프질 하는 동작 한 번씩 봤죠? 리뷰를 지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게 이제 펌프 핸들 모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버켓 핸들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캘리퍼라고 하는 도구가 있죠. 캘리퍼가 이제 이렇게 약간 컴파스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벌렸다가 오므렸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갈비뼈가 벌어진다 그래서 캘리퍼 모션이라고 하는데, 이 논문을 보면 제목은 체스트 익스펜션 메저먼트 in 3dimension by using accelerometer 라고 얘기를 하는 논문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 그림이 마음에 들어서 논문을 발췌해 왔어요. 자, 요게 펌프 핸들 모션이에요. 펌프 핸들이 저도 뭐 경험을 해보지 않은 세대이긴 한데 이 펌프 핸들을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그러니까 학부생 때 배울 때는 교수님들이 야, 우물에 가면은 이렇게 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우물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저도 물론 안 하다겠지만 여러분들은 더 안 하다 할 것 같고요. 마치 그냥 소화기에 있는 소화기에서 이제 안전핀을 뽑고 이렇게 누르면 이제 녹말가루가 나가잖아요. 분말가루가 나가잖아요. 그거를 상상을 하면 되겠고요. 요 펌프 핸들이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호기가 된 상태. 호흡은 계속하죠. 호흡은 계속하기 때문에 호기인 상태에서는 지금 요 갈비뼈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면 펌프 핸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펌프 핸들을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옆에서 보는 모습이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갈비뼈가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걸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숨을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 어떻게 바뀌느냐, 과장을 하자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갈비뼈랑 스터넘이 이렇게 들리게 된다 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션이고요. 옆에 있는 김에 같이 보면 버켓 핸들은 이제 요거 일본인들이 바켓스라고 얘기를 많이 해서 어르신들이 바켓스라고 얘기를 많이 했던 버켓입니다. 나의 버켓리스트 얘기를 할 때도 이 버켓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이스 버켓 챌린지, 여기에 아이스 얼음을 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한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 버켓 핸들 무브먼트는 요 양동이 손잡이가 왔다 갔다 하듯이 여기가 이렇게 팔랑팔랑거리 날개짓 하듯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요거는 아까 전에 얘는 이제 위쪽에 있는 1번부터 한 6번 정도의 갈비뼈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얘는 중간 부위 밑에 있는 뭐 7번, 8번, 9번 요 정도 10번 레벨 정도까지 그 정도 갈비뼈 레벨의 움직임이라고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요거는 엔지니어링 쪽에 있는 아티클인데 그래서 이 뒤에는 벡터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저도 이거 제대로 안 읽었어요.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악셀러로미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패드를 붙여서 여기에 있는 이제 X축과 Y축, Z축이 나오는 거 보니까 움직임이겠죠? 이렇게 얼마나 X축, Y축으로 움직이는지, 호흡하면서 얼마나 움직이는지. 악셀러로미터가 엄청 정밀해서 요 갈비뼈가 조금이라도 들리는 것을 미세하게 캐치해내서 이렇게 논문에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아프긴 할 테지만 이런 논문들도 한 번씩 찾아보고 읽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지만 잘 안 되겠죠? 잘 안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 그림 말고는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이 그림은 이해가 돼요. 거의 이것만 봐도 이제 아이스 버켓이 아니죠. 버켓 핸들
모션이 나오는 거 이해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여기서 보면은 위에서 보면 안 돼요. 앞에서 코로나 플랜을 볼 수 있게 해야지 이게 모션이 딱 보이지. 위에서 그려져 있는 요 세 가지 그림, 저는 이 세 가지 그림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는 맞죠. 요거는 트랜스버스 플랜에서 봐야지 갈비뼈가 확장되는 게 보이니까 캘리퍼 모션은 맞는데, 요 버켓핸드 모션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은 좀 적절치 않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우리 펌프 핸들만 봤죠. 밑으로 내려가면 자, 7번에서 10번째 갈비뼈는 주로 가쪽 또는 가로 용적만 늘린다. 본 김에 이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가슴오리의 앞, 뒤쪽 용적을 넓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라는 게 펌프질, 펌프핸드 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스터넘과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들리니까 이게 앞뒤로 용적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펌프핸드 모션은 앞뒤 용적을 넓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중간에 있는 7번째부터 10번째 갈비뼈는 주로 가쪽, 가로 용적만 늘린다. 버켓핸들은 이렇게 벌어지는 거니까 가로 용적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움직임을 양동이 손잡이라고, 버켓핸들 액션, 이것도 역시 양동이 손잡이 동작입니다 실장님. 아니죠. 버켓핸드 모션입니다 실장님 이라고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캘리퍼 남았죠. 캘리퍼 모션을 볼게요. 자, 아래 갈비뼈 8번째부터 12번째는 가쪽으로 움직여 가쪽의 용적을 넓히며 이것은 캘리퍼 동작이라고 불린다. 갈비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유연하나 나이가 듦에 따라 단단해져 부러지기 쉽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갈비뼈가 부러지면 굉장히 이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잘 안 붙죠. 왜 잘 안 붙느냐?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골절이 됐을 때 뼈가 유압되는 기간도 길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갈비뼈는 숨을 쉬잖아요. 골절이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움직이고 고정시켜야 되죠. 그래서 캐스트 깁스하는 거잖아요. 근데 갈비뼈가 버켓핸드 모션과 펌프핸드 모션, 캘리퍼 모션을 계속 하기 때문에 숨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숨을 계속 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움직이기도 하는 요인도 있고, 그리고 잘 뼈가 붙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게 좀 힘들다. 갈비뼈가 다치면 많이 고생을 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중요한 갈비뼈의 호흡에 관한 움직임까지 봤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모션이 중요한 이유는